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시장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반등을 하나 했더니 장 중반부터 기술주를 중심으로 셀 오프가 재개되며 결국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추세를 이어 나스닥이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다만 채권 수익률은 1.7%대까지 떨어지며 진정되긴 했는데 이건 급락했던 채권 가격이 반등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이고요. 추세적인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채권 수익률이 당분간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안정화된다면 나스닥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좀 보자면요. 우선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 20% 폭락했는데요. 4분기 실적 자체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는데 신규 가입자 증가가 정체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장 기대치였던 840만 명보다도 더 적은 828만 명이 증가한 데 그쳤고요. 심지어 향후 가입자 증가 가이던스조차 낮게 제시를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2022년 1분기 가입자 증가를 250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이건 시장 기대치인 590만 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원인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오징어 게임 이후 뚜렷한 킬러 타이틀이 없다는 점, 두 번째로는 최근 여러 국가들에서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와 같은 경쟁자들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비 외에는 추가적인 수익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게 넷플릭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정체된다는 뜻은 곧 회사의 실적이 정체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물가 인상으로 비용만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이라면 쉽게 먹혔을 비용 전가가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들의 대두로 인해 더 이상 잘 먹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전가를 못 시키게 된다면 넷플릭스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폭락을 한 거고요. 과연 넷플릭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펠로톤도 장중 무려 24%나 급락을 했는데요. 2월과 3월 두 달간 제품 생산을 중단할 것이란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요 감소입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펠로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존에 생산을 누었던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고는 계속 쌓이는데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판매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은 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했고 이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다만 이후 펠로톤의 CEO가 현재 회사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로 인해 2분기 수익이 가이던스에 부합할 것이란 발표를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선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죠. 펠로톤의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분기에 수익이 기대치와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회사의 수익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외 몇몇 주요 기술주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애플과 아마존은 최근 나스닥과 함께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현안이 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기업들이죠. 특히 아마존은 최근 이커머스 수요 감소에 대한 여러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점도 감안되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얼마 전 발표한 액티비전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덜 떨어진 모습이고요. 구글과 페이스북도 주가가 좋지 못한데 이들 기업은 광고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이다 보니 광고 수요가 높아져야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비용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고 할 테고 이는 곧 광고 수입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우려들로 인해 현재 가격이 좋지 못한 거고요. 테슬라는 결국 천슬라의 벽을 내주면서 또다시 $900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별한 호재는 없는 와중에 최근 나스닥의 셀오프 추세와 발맞춰 하락 중이죠. 또한 테슬라 역시도 공급망 문제로 인한 비용 증가의 위협을 상당히 많이 받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로 인해 26일에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기대보다 못한 수익을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익 기대치는 현재 주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 기관들의 자료를 봐도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금리가 올라간다면 같은 전망치라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여러 주요 기관들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망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 요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요인을 상쇄시키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아무리 커도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그거보다 크다면 간단한 물리 법칙이죠.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단기 투자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좋은 주식들을 헐값에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100번도 넘게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보물을 헐값에 내다 팔 때 그때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